녹화 시작. 이 뒤로부터는 아까만큼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설명을 그냥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으신 분은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33번을 볼 건데 풀수가 안 풀어본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문제 쓸 동안 문제 한번 봐주세요. 뭔지 한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33번 문제 봐주세요. 왜 못 푼다고 하는지. 풀었어요? 갑자기. 이거 풀어본 적이 없으면 못 풀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풀 것 같은 사람은 풀어본 적 있으신 분? 나 이런 거 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말고 비슷한 문제가 연속해서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도 이거는 풀어본 사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랑 걔랑 그 시즌 모의고사에 한 번씩 냈어요. 일부러. 그리고 수능에서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그 해 수능에. 그리고 나서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참조해보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 얘가 fx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크거나 같다. 이건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막상 그려보면 fx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fx랑 gx에서 이건데 곱해서 이거예요. 얘랑 곱해서 이건데 둘이 막상 더해보면 얘가 딱 돼요. 그러니까 곱해서 이건데 더해서 이거면 fx가 이거고 gx가 이건지 gx가 이거고 fx가 이건지만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fx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로 해서 그려봤는데 특이하게 교점이 생겨요.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제가 y는 3x 마이너스 1인데 교점이 있는지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서 교점이 1하고 2가 나와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교점이 나오는 게 뭐 어쨌다고 라고 하기에는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잘 봐주세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건 약간 수학, 물론 수학의 영역이지만 fx가 더 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얘를 fx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직선을 gx라고 하면 1하고 이 바깥쪽에서는 그래도 요게 당연히 위에 있죠. 얘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지금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죠. 근데 여기는 역전이 돼요. 얇지만. 대충 무시하고 풀면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인데, 결론 그냥 빨리 얘기할 거예요. 이거, 죄송하지만 이해 안 되면 넘어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그리는 게 fx예요. 여기 위에 직선 그렸어요.
여기까지 2차로 오고 여기서도 2차로 가다가 위에 있으니까 요 두 개선 여기가 위에 있잖아요. 이 직선이. 거기서 직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왜 되냐면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고 애초에 연속함수 gx, fx, gx라고 했잖아요. 연속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색칠하는 게 gx, 이 빨간색이 f예요. 빨간색이 f. g를 그려볼게요. g는 f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g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건네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거리냐? 이렇게 되면 어쨌든 둘이 범위가 나눠져 있지만 곱하면 어쨌든 둘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바깥쪽, 그 다음에 2 바깥, 1하고 2 바깥쪽에서는 fx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gx가 이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걔네 둘이 더하면 이게 되죠. 근데 1하고 2 사이에서는 둘이 야 우리 바꾸자. 그래서 얘가 gx가 되고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더하면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와 다를 만족하는데 왜 이런 이상한 선택이 되냐? f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될까요? 이게 작년 아니고 이 시즌의 수능 문제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그걸 또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한번 그냥 기억만 해주면 돼요. 다른 거랑 섞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다. 참조만 해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아, 온도. 네. 일단 꺼볼게요, 한번. 자, 이제 34번인데 34번 설명에서 개념 설명 하나만 할게요. 원점 대칭함수랑 y축 대칭함수를 설명을 잠깐 할게요. 봐주세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원점 대칭함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런 함수를 우리는 y축 대칭부터 할게요. 이런 함수를 y축 대칭함수라고 그래요. y축 대칭함수.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 같다를 잠깐 무시하고 y는 이렇게 해보면 이 두 함수는 x의 부호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y축 대칭하면 얘가 되고 이 함수를 y축 대칭하면 이게 돼요. 그냥 x의 부호를 바꾸면 그게 y축이잖아요. y축 대칭이잖아요. 근데 같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칭했는데도 변한 게 없다. 그 소리는 애초에 fx가 y축 대칭하게 생겼다.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그냥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항함수라면 짝수 차수만 있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애들이죠. y축 대칭한 함수. 만약에 뭐 그 값이 있다면 이렇게 y축 대칭하기 똑같은 높이가 똑같은 뭐 이런 스타일 애들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봤자 여기가 짝수가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눌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지죠. 이런 애들이 y축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는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다 밸런스 맞춰서 저쪽에다 주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게 왜 원점 대칭 함수냐? 이게 이렇게 되는 함수가 y는 하면 이 함수의 x가 부호가 바뀌었고 바깥에 함수 값의 부호는 결국 y의 부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y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었으니까 이 함수를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되고 얘도 원점 대칭하면 얘가 되는데 같대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를 원점에 대칭을 해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리는 애초에 생긴 게 원점 대칭하게 생겼다. 다항함수는 홀수 차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랑 3차 또는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y축 대칭 중에 유명한 거는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 함수. 여기는 당연히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이름이 있는 다항함수라든가 아니면 코사인, 사인이 아예 아니고 그냥 어떤 함수가 우함수다, 기함수다. 이걸 우함수라고 그래요. 이걸 기함수.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할 건데 그랬을 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외워줘야 돼요. 뭘 외울 거냐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를 해버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느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함수가 돼요. 외워야 돼요.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가 되고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u가 아니라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가 되고 우함수 곱하면 우함수가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잠깐 외우지 말고 증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걸 그냥 쓰면 돼요. gx 해가지고 정리하면 그냥 그렇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증명은. 근데 어떻게 외울 거냐면 기함수를 그냥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x 1차. 우함수 x 2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곱하면 x 2차 되니까 2차는 짝수니까 우함수. 1차 2차 곱하면 3차 되니까 기함수.
2차와 2차는 당연히 곱하면 4차 되니까 우함수 이렇게 익혀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항함수를 떠나서 모든 우함수, 기함수가 다 공통으로 성립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요. 왜냐면 기함수가 만약에 홀수 차수만 있다 그러면 미분하면 차수가 일제히 하나씩 떨어지면 전원 다 홀수 차수에 떨어지면 전부 짝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짝수인 애가 떨어지면 홀수가 돼요. 근데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단 익혀놔야 돼요.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34번 해볼게요. 34번 해봐주세요. 쉽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녹화가 되고 있을까? 되고 있다. 네, 요거. 참. 설명을 중요한 걸 안 했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일 때 fx, dx가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아래 끝, 위 끝이 정적분에서 아래 끝, 위 끝이 더해서 0되는, 즉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데 똑같아요, 절대값이. 이랬을 때는 우함수, 기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함수가 우함수라면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2배 0부터 a까지 fx, dx가 되고, 기함수일 때 원점 대칭일 때 중요한데 원점 대칭일 때 값은 빵이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함수다, y축 대칭이다, 뭐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거나 우함수를 그렸어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럼 일부러 위로 그렸는데, 그럼 적분하면 여기에 넓이가 만들어질 건데, 근데 y축 대칭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똑같을 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그냥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여기 딱 절반 부분만 적분하고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별거 아닌 얘기를 왜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밑에가 아래 끝이 0일 때는 계산이 월등히 쉬워지니까. 근데 원점 대칭함수다. 그래서 원점에 대칭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자, 이 기함수를 하나 그렸어요. 이래놓고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여기가 적분이 될 건데, 자, 이 부분은 어쨌든 x축 위에 있고 이 부분은 x축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계산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계산되는데, 기함수는 원점에 대칭하다. 대칭하다는 건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즉 정적분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 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넓이가 똑같은데 하나 위에 있고 하나 밑에 있으면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0이 된다. 그래서 기함수는 0이 되기 때문에 기함수 부분을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될까요? 기억이 나시네? 기억나나요? 그래서 예시로 뭘 하나만 할 거냐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x의 83승 더하기 27, x의 33승 마이너스 55,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누가 이렇게 우리 걸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산하면 되죠. 이거 84분의 1 x 4제곱, 이거는 34분의 27 x 34승, 이거는 4분의 55 x 4제곱, x 세제곱 이렇게 되지만 홀수 차수인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초에 정적분 값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를 썼다는 건 신호를 이쪽에서 준 거예요. 야, 이거 기억나? 이렇게 사인을 준 거라고요. 그럼 1 마이너스 1만 우함수 기함수니까 홀수 부분을 차수를 다 지울 거예요. 왜 지우느냐?
우리가 원래 적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x 83승 dx 더하기 27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만 따라보면 x의 83승이다 그러면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걔는 기함수고 기함수의 결과는 0이 된다고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83승 dx 해볼게요. 그럼 이거 0 나올 거예요. 적분하면 84분의 1 x의 84승 1 마이너스 1인데 1 들어가도 84분의 1 마이너스 1 들어가도 마이너스가 들어봤자 84 짝수니까 없어지죠. 빼면 0 된다고요. 홀수차수 전부 0 돼요. 원점 대칭 애들은 그러니까 홀수차수 다항 함수는 어차피 근데 더 중요한 거 홀수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이걸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가 나왔을 때 이걸 사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거 우함수 기함수 문제야 라고 사인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쓴 다음에 0이라고 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걸 이렇게 써야 돼요. 연속 동작이에요. 2배 0부터 1까지 가야 돼요. 왜냐? 홀수 차수를 다 날렸으니까 이제 남은 애가 얘 둘 남았는데 어차피 얘네는 우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2배 0부터 1까지 원래 마이너스 1까지지만 y축 대칭과 양쪽이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2배 써주면 된다는 거죠.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 1, 0 그래서 답은 2 들어가면 2니까 4 이렇게 풀어요. 어디? x. 이렇게 돼요. 네. 이해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모의고사 여기 문제 뽑을 때 항상 최근 거 뽑거든요. 근데 우함수 기함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이거 넣은 거거든요. 이 문제. 34번 풀어봐 주세요. 이제 34번. 삼십사 번 이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풀었나요? 집에 금요일날 보통 언제 가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계획상 정해진 게 없을 수도 있고 금요일날 갈 수도 있고. 아 요즘 토요일날 가요? 그래요? 인정씨 혹시 금요일날 운동 가는 거 계속 똑같이 가시죠? 8시까지 가시는 거죠? 7시 출발이죠 그러면? 좀 넘어서 하셨나? 45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월요일 날 수업이 힘들 수도 있어서 땡겨서 금요일 날 하든가 그 다음 주 금요일 하든가 하여튼 금요일 날 한 번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진도가 조금 밀려서 한 1, 2주 정도는 더 해야 돼서 8월이 아니라 무슨 5월이죠. 5월. 그래서 그거를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 내신 대비가 다 쏠려가지고 월요일날 도저히 좀 힘들어서. 자 볼게요. 공부 이게 우함수 기함수는 여기서 한번 보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서 특히 적분에서는 항상 나와서 자 일단 얘가 뭐냐 그럼 얘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함수. 참고로 기함수라는 단어랑 원점 대칭함수 단어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기함수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좀 이상해서 교과서에서도 적분증 가면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와요.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굳이 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라고 그냥 쓸게요. 기함수. 이거는 y축 대칭함수예요. 우함수. y축 대칭. 곱했어요. 곱하니까 hx는 일단 기함수가 돼요.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외워줘야 돼요. hx가 기함수예요. 근데 h'은 기함수를 또 미분했으니까 또 우함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 전개. 왜 전개를 하냐면 x 플러스 5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칠게요. 뭐 어차피 많이 강조했으니까 보셨겠지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함수 기함수로 풀어라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x 플러스 5 자체는 뭐냐 그럼 x 플러스 5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h 프라임 x dx와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h 프라임 x dx가 되는데 일단 얘가 우함수까지 왔죠? 근데 앞에 x를 곱했는데 x는 x의 1차니까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기함수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기함수예요. 기함수에서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그럼 요거는 h 프라임 x가 우함수인데 자, 거슬러 올라가면 기함수랑 우함수 곱했으니까 기함수인데 미분해서 우함수 됐고 5랑 곱한 부분은 5가 곱해져도 얘는 우함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2배 0부터 3까지 5h 프라임 x d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10이라는 거죠. 그럼 5가 밖으로 나가면 0부터 3까지 h 프라임 dx가 5가 나가서 10이 되니까 10 약분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안 한 얘기가 이건데 이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프라임이니까 결국 h3 빼기 h0 이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h3을 구하라는데 h0을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h0은 뭐냐? hx가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0,0을 지나요. 우리가 배웠던 3차 함수 중에 원점 대칭함수 있잖아요. 0,0 무조건 지나요. 왜냐면 홀수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항이 없다면 여기는 0,0을 지나요. 또는 이게 기함수인데 제가 여기다 00 넣으면 F0과 마이너스 F0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F0이 0이므로 F0은 0이에요. 자동으로 HX도 기함수니까. 물론 여기 스타트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F랑 G를.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없고 원점 대칭은 무조건 0,0을 지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불연속인 애는 예를 들면 얘 있죠. 이 친구 원점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0,0 안 지나잖아요. 이런 예외도 있는데 연속이라면 0,0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0,0을 지난다. 그래서 F3은 1이 된다. 자,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꿀 건데 37번이에요. 37번은 목표는 fx를 구하고 기억 니은까지 하는 거예요. 디귿은 어려워요. 설명 들으면 쉬운데 디귿은 혼자 생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7번 해주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우함수가 될 것 같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네. 기하수 적분은 우함수 맞아요. 네. 안 돼요. 왜 그런지는 느낌이 오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몇인지 결정 안 되면 원점에 딱 안 꽂히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점의 대칭이긴 하겠죠. 0,C에.
기록을 이제 찾으셨으니까 30초간. 뭐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요거 원점 대칭이죠. 미분했을 때 3차가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fx에서 미분해서 도함수로 갈 거예요? 아니면 도함수를 쓴 다음에 적분해서 fx로 갈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디귿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니은까지 되신 분은 디귿은 고민해 봐야 돼요. 좀 어렵지만 설명 들으면 아 이러고 끝나요. 에게 이러고 끝나요. 설명만 들으면. 네, 맞아요. 열받죠? 에게. 아 그래요? 애기하고 맨날 문제 내고. 아 그게 열받는 거예요? 조금 더 성의 있게 열받게 목소리를 내봤는데 언니한테 열받는 거고 실패했군요. 좀 그렇지. 오. 두 분 다 조금 그래프를 활용해 주는 게 좋아요. 특히 디귿을 조금 얘기하자면 그래프 없이는 안 돼요. 디귿은 그래프를 좀 추가해 주세요. 그래프가 없으신 분들은.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공부 기출 하시다 보면 이런 거 투성해요. 이게 뭔 말이지? 뭐 이런. 과연 6t는 뭘까요? 6t란. 지금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전 니은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프 꼭 해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프 할 수 있어요. 그래프가 지금 약간 결여돼 있어요. 항상 보면 식으로만 너무 승부를 봐가지고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오늘 그래프 좀만 더 그렸어도 조금씩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너무 그래프 안 그렸어요 지금 오늘 식으로만. 그래서 하지만 되게 많은 걸 얻어냈는데 아니요 항상 그래프 그랬어요.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다 그랬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왜냐면 이 친구는 아까 그 32번인가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아까 GX 그거 뭐. 오. 아니, 소중한 머리를 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게 하면 또 무조건 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만약 지민 씨가 디귿을 진짜 문제 의도에 맞게 풀잖아요. 그럼 너무 그러니까 빡대가리 반대. 뭐라고 하죠? 좋은 대가리? 뭐지? 왕 대가리? 뭐지? 아니 뭐 킹? 뭐지? 근대가리? 근대가리? 금대가리 진짜. 금두 어때? 금두. 완전 금두예요 그러면. 아니면 다두 어때? 다두. 다이아몬드 머리. 다두. 아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디귿 못 풀었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딱 제가 느낌에 디귿을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진짜 채영 언니 정도 돼야지 풀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루 종일 문제를 못 풀었다고요? 그거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이 아프셔서. 아닌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목 아픔이. 응? 못 들었길. 들었나? 아니, 또 엄청난 스포일러가 돼서. 굉장한. 들었다고요? 자, 한번 볼게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와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맞췄다고 안 돼요. 아니 근데 듣기 전에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네네. 이거 보다가 맞아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fx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까 그 gx 문제, 그러니까 최고차는 4차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우리가 이제 프라임을 먼저 그려볼게요. 왜냐면 여기 보면 프라임에 대한 힌트가 있고 그 다음 프라임에 대한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임으로 먼저 가주는 거를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근데 fx부터 내려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문제 안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해볼게요. fx부터 가볼게요.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fx가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내가 fx를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미분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근데 이 친구가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니까 짝수차수는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a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안녕, c도 0이라는 거예요. c도 안녕.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다시 쓸게요.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할게요. 그냥 a, b로 줄였어요. 미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짝수차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2ax가 돼요. 근데 여기 프라임에다 1 넣으면 0 된대요. 그럼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0 되니까 4 더하기 2a는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계속 업데이트 할게요. 4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1 넣어서 2 되니까 여기다 1 넣어서 2 되려면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3이 돼요. 자, b까지 구해줬어요. 이렇게 fx를 처음에 ax, 그러니까 x 4제곱 해가지고 쫙 미주세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선택이에요. 보세요 그냥. 프라임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프라임을 통해서 fx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최고 차이에서는 당연히 일단 4일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1 넣어서 0이니까 똑같아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fx로 적분할 수 있죠. x 대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 이 c에 대해서는 1 넣으면 2니까 1 넣어서 2 되니까 3이 돼요. 순서가 반대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뭘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냐는 우리가 f 프라임 x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식으로 안 하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왜 그래프를 그리냐면 이 부분이 fx를 마이너스 k까지 0까지 적분하고 0부터 k까지 적분한다 그랬으니까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건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일단 0,3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극소가 아까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1로에서 0 되니까 극소 여기다 1 넣으면 f에다 1 넣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2라고 써있 이거 다 알려줬네. 2네요.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예요.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조금 왜곡 있지만 1, 여기가 높이가 2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y는 fx를 그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의미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k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k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한번 대충 해볼게요. 그리고 k가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생긴 부분과 0부터 k까지가 이렇게 생긴 부분은 모양 자체가 y축 대칭하니까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서 판단해야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fx를 적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래프를 형태를 맞춰서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이 다음인데 이 다음에 아까 그 현씨가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해요. 자, t가 0하고 1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이제 k는 무시하고 k는 의미 없고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t가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 t 여기 어디 왔다 갔다 해요. 이랬을 때 모든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그럼 마이너스 t는 여기 건너편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을 넓이로 볼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전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에서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생각하는 것만큼 적분에서는 넓이의 개념을 좀 써줘야 돼요. 근데 넓이가 지금 어색하다 그럼 그 이유는 다음 마지막 이제 적분 마지막 남은 게 정적분의 활용이거든요. 물론 두 개 남았어요. 속도가 속도 하나, 그다음 넓이 쪽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건데 어쨌든 여기에 넓이에 해당하는 게 이 친구예요. 마이너스 t까지 fx를 적분했는데 fx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 넓이에 해당하네. 얘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6t는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높이가 3이고 아니 뭐 하는 거죠? 이게 아니지. 여기죠 여기.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이게 2t일 거 아니에요. t-t니까 이 높이는 3이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 안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모양상. 이게 문제의 의도예요. 얘를 마이너스 t까지 그래프가 지금 상황이 여기가 3인데 0이고 3이에요. 이런 그래프란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t, 마이너스 t 이렇게 적분해서 이 넓이는 여기가 높이가 3이니까 이게 6t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2t 여기가 3. 이거보다 이 안에 게 작겠지? 이게 그냥 문제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왜냐면 현장에 우리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하고 자시고가 생각이 딱 번뜩 떠오르면 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애초에 너무 중학교 때부터 돼 있어야 되고 보통 이걸 맞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숫자를 대입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겨짚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할 때는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36번을 볼게요. 36번은 작년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거는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36번 아마 모르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걸 낸다고?
이거는 시간은 많이 들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자, 볼게요. 빨리 끝낸 이유는 대충 눈치챈 거는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설명 때문에 그래요. 이 설명 의미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과 과정에서 이걸 원래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풀어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죠. 이걸 만족한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제가 쓰면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걸 써볼게요. f에다가 1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더하기 x에다가 1 더하기 x니까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x에다가 1 더하기 x를 넣으면 b 더하기 bx 더하기 c, f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이거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x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bx, x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더하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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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서 남는 게 6x 제곱 플러스 2 두 개씩 남네요. ax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0. 그러면 내림차순이니까 근데 2로 나눠주고 할게요. 3 더하기 a의 x 제곱. 그다음 2로 나눠주면 1 더하기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2로 나눠주면 b 더하기 2로 나눠주면 c는 0 이렇게 돼요. 지금 뭐 쓴 거냐면 이거 쓴 거예요.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게 항등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a는 x가 1이든 7이든 100이든 10만이든 3520이든 이 등호 성립하면 a는 무조건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 더하기 c는 2가 돼요.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요 힌트를 쓰면 요 힌트가 f'이니까 f3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F3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고 F- 대입해서 하면 BC가 나와요. 자,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ABC가 나오면 FX가 나왔으니까 F4 구하면 돼요. 아마 제 생각에 모의고사 그 당시 풀이에 그냥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뭐냐면 이렇게 다 펼치면 그냥 직접 집어내서 계산해서 0하고 여기서 항등식의 개념으로 x제곱 앞에 개수가 빵이 돼야 돼요. 왜냐면 x가 막 날뛰어도 계속 등호가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얘는 0 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이거 요 힌트는 이렇게 쓰는 걸 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하면 ABC가 나와요. 이걸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하고 싶었던 이게 뭐냐면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쓰지 않고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게 F3 빼기 F-1은 10이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힌트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지금처럼 x 앞에 플러스고 x 마이너스면 우리가 x에다가 아무거나 다 성립하면 되니까 0을 넣어봐요. 그러면 F1은 0이 돼요. 0 넣으면 F1 더하기 F1은 0이니까 이 F1이 0이니까 F1은 0이죠. 두 번째는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숫자가 두 개가 잘 보면 제가 x에다가 2를 넣으면 2를 대입하면 앞에가 F3이 되고 뒤에가 F-1이 돼요. 그게 0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돼요. 그럼 둘이 더하면 2F3이 10이니까 F3은 6. 그러면 F-1은 얘가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겠죠. 이 세 개로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이 모양보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프라임이니까 우리가 F3 빼기 F-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일단 이 친구가 X 앞에 부호가 달라져 있으면 거기다 0 넣는 거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1학년 때 수학 상 때 어려운 함수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작년에 7월 모근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것 때문에 놀란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에요. 지금 걸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요즘 이게 교과서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안 쓰는데 이건 너무 대놓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게 이해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푸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f에다가 1 플러스 x와 f의 1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하면 이게 x는 1의 대칭인 거는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 1 앞에 x 앞에야 부호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우리가 여기가 x는 1이라면 1 마이너스 x와 1 더 x 표현을 여기서 x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x 가면 여기가 1 더하기 x고 마이너스 x 이렇게 가면 여기가 1 마이너스 x인데 이때 함수값이 같다는 건 이때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면 여기가 여기란 얘기예요. 그럼 x를 좀 줄여서 여기쯤 가면 역시 좀 줄여서 여기쯤 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양쪽이 대칭하다, 1에 대칭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대칭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진짜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배웠냐면 더하기 상태도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이걸 2로 나눠요. 2로 나눠서 0이란 얘기예요. 2로 나눠서 0이란 얘기는 제가 두 점을 하나 쓸 건데 1-x, f1-x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1 플러스 x, f 1 플러스 x라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서 x만큼 간 1 더하기 x와 x만큼 빽한 1 마이너스 x라는 곳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함수값이 있을 거고 여기 함수값이 있는데 이 함수값 두 개가 더해서 2로 나눴는데 0이에요. 그 얘기는 둘은 높이의 중앙 지점이 어디냐면 0이라는 거예요. x가 뭐든. 그 얘기는 1,0의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1,0의 대칭이라는 거를 예전 한 두 번 전에는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냥 교과서에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작년 7월에 냈길래 이거 아는 사람만 맞추란 얘기야? 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풀을 보니까 그냥 쭉 넣어서 대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비슷한 걸 한번 써볼게요. f 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2로 나누면 이게 fx와 f-x의 중점이 2라는 거잖아요. 중점이 아니라 높이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넘기면 fx는 마이너스 f-x가 돼서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해서 2로 나눈 x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2로 나눴을 때 0이 되면 결국 이거는 0,0의 대칭이다. 원점 대칭도 원래 여기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마치 대칭하듯이 1-x와 1 플러스 x가 있는데 이 함수값을 더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더해서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2로 나누면 여기가 2로 줄어들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대칭이냐면 일단 x는 1을 기점으로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니까 1에 대칭하는데 그 함수값이 얘랑 함수값 높이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무조건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높이 2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진다. 얘는 뭐냐면 1,2의 대칭이 돼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냐? 다시 0으로 갈게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애초에 어떤 얘기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준 문제예요. 근데 눈 가리고 암식으로 빨리 답지를 봤죠. 대체 뭐라고 썼는데 교과 과정에서 이게 없는데 이렇게 봤더니 아까 같은 풀이로 돼 있더라고요. 쫙 풀이로.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1,0의 대칭이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기출이어가지고 어차피 풀 때 푸실 상황이 있을 거라 1,0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3차 함수가 1,0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우리가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더하기 2a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1 넣으면 0 된다. 이게 변곡이니까
미분계수가 이기도함수가 0 되는 건 배운 적 있죠? 미적분에서 1 넣으면 6 더하기 2a가 0이다 해서 a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쓰면 F3에서 F를 빼는 거 쓰면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와야 되죠. 8시인데 39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39번. 왜냐면 40번부터가 아까 했던 처음이라서 39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왜냐면 39가 어려운 거는 마지막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냥 눈으로 봐도 될 정도예요. 이거는 3차함수 fx가 식을 다 줬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대요. x축에 대칭 이동하면 그걸 gx라고 한대요. 근데 x축에 대칭하면 여기 마이너스 다 붙이면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기억에서 바로 물어봐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0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만 있는데 이거 3차 다음에 1차니까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니까 0. 기억은 어렵지 않아요? 이해될까요? 니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와 0부터 1까지 gx dx를 더하면 2분의 7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0x, x-2, x 플러스해서 그냥 쉽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고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gx는 y축, x축에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겼겠죠? 이렇게. 그래서 f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여기에요. f예요. 흰색 부분.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g. 그러니까 건너봐서 얘가 1까지 여기를 적분하면 2분의 7이네요. 더해서. 근데 당연히 얘랑은 모양이 똑같겠죠? 애초에 원점 대칭한 애를 y축에 대칭했으니까 마치 무슨 뭐야 이거 뭐죠? DNA 모양처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대칭하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0부터 1까지 gx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결국은 이거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2배 0부터 1까지 gx dx 계산하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바로 이게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된다. 정적분에서는 그래프 빈도를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은영씨도 좀 높여야 되고 혜연씨는 많이 높여야 돼요. 매번 그린다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풀고 나서도. 자, 마지막 디귿. 디귿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0부터 x gt dt는 인테그랄 0부터 x ft dt. 이거 왜 억지로 지금 시간 오버해서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한 개의 이상의 한 개의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글씨 못 써. 갖는다. 앞에 중요한 단어 빼먹었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방정식. 뭐죠? 뭐랑 관련 있을까요? 디귿. 비슷해요. 사이값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 물론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사이값 정리인 척하면서 평균값 정리에 문제가 있어요. 얘는 방정식이라고 했고 애초에 방정식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0하고 1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 일부러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사이값 정리 이용할 거예요. 사이값 정리 어떻게 이용하느냐? 사이값 정리 기본은 다 넘기는 거예요. 우르르. 인테그랄 마이너스 x 0 gt dt 마이너스 0부터 x ft dt 마이너스 3은 0 해서 는 0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로 hx라고 해볼게요. 그럼 hx가 0하고 1에서 적어도 하는 식을 갖는지 알아보려면 h에다 0 넣어보면 돼요. h에 0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 0 여기다 0 넣으면 0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h 0 넣으면 h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계산 여기 1 넣으면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이게 아마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2분의 7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 나와서 2분의 7 2분의 7이가 이 둘이 더하면 2분의 7 나와요. 계산하면 어렵잖아요. 계산은 3 빼면 여기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 0 넣었을 때 음수 1 넣었을 때 양수 나왔으니까 사이값 정리해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 얼핏이라도 기억날까봐 해본 거예요.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사이값 정리라는 것들도. 나머지 기억 니은은 확실히 앞에보다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프 그리고 정리하면 기억 니은은 쉽게 되고 지금처럼 방정식이란 단어도 t를 낸 거예요. 문제에서. 이거 사이값 정리야? 라고 하고 등호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넘겨야 돼요. 그리고 구간 주면 0 넣고 1 넣고 부호만 다르면 돼요. H0, H1, 0보다 작다. 이거 확인되면 오케이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연속. 사이값 정리 연속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GT나 이런 애들이 다 다항함수니까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종료.